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개월. 몇 개월이요? 1개월. 1개월이면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짧은 거죠. 그래서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김영순. 길면은 무슨 대여금이에요? 장기 대여금이에요. 기실 때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500만.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육. 어디에다 밑줄 치시라고요? 교육.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잠깐 봐주세요. 아까 제가 모르겠을 때는 여기에다 한번 쳐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교육. 그러면 교육훈련비라고 뜰 거예요. 한 번씩 쳐보세요. 그럼 뭐라고 떠요? 교육훈련비. 그래서 교육훈련비입니다. 그래서 800번 때 교육훈련비. 얼마예요? 10만원. 뭘로 드렸죠?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운이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도. 왜냐면 당연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네, 당연히 제일 좋은 건 기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운도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더 어때요? 편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협회비.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요게 기억나야 돼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뭐라고요? 공과.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회비는 왜 세금과 공과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관습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라 그래요? 관습법.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부터 회비를 뭘로 처리한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세금과 공과 얼마예요? 20만원. 그리고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아는 것만이라도 적어보셔야 돼요. 분계 잘하는 방법은 조금씩 느는 거지 뭐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시는 거 위주로. 그 다음에 24번은 정기적금에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금에 100만원 들어왔고 그 대신 어디에서 돈 나갔죠?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네, 요게 그거예요. 그래서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까지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25번부터 28번까지. 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 그래서 뭘로 회수하셨대요? 현금. 그러면 차변의 현금
44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제 누구 거예요? 영신. 그 다음에 2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족. 그래서 부족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대변의 현금 얼마요? 네, 30만. 부족하면 감소니까 대변이에요. 네,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 다음에 차변에 왜 차이 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 쓰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돈 모를 때는 현금 과부족. 그다음에 돈 줬는데 모를 때는 과지급금. 받았는데 모를 때는 가수금.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가 모를 때 쓰는 거.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은 우리 현금과 부족은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수록 되어 있어요. 뭐 아니면 뭐라고요?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그래서 지금은 잡손실입니다. 왜 손실일까요? 네, 거기 지문에 부족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부족. 부족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잡손실 3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얼마요? 30만 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두 개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현금과 부족 얼마 있었죠? 30만 원. 여기도 얼마 있었어요? 그러면 0 돼요. 얼마 된다고요? 0. 그러면 남는 거는 현금 얼마 잊어버렸다? 30만 원. 그래서 뭐 봤다? 손해봤다. 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금 잊어버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요. 28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생산직은 임금이라 그래요. 생산직은 뭐라 그런다고요? 임금. 그래서 임금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관리직은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600. 그 다음에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제계 보시면 됩니다. 어디 보시라고요? 공제계 29만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다고요? 현금 1771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9번부터 34번까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일단 숙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숙제는 35번부터 저기 45번까지 모르겠는 건 비워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일반 전표라고 쓸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표라고 쓰면 그냥 분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라고 쓰면은 이제 뭐 매입의 과세, 매출의 과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숙제고. 그리고 숙제 혹시 못했어도 오십시오. 네. 안 오면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마이너스예요. 저는 어차피 네. 똑같습니다. 한 명이 있나 6명이 있나 저는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마이너스 되니까 숙제 안 한 걸로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합격하실 거면 공부는 꼭 하시고. 29번부터 32번까지 같이 풀 거예요. 29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래처. 무슨 처요? 거래처.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우리 거래처한테 주면 뭐라 그랬죠? 네, 접대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그래서 불공 빨리 외우세요. 왜냐면 이 메인 매출 전표 풀 때 세금계산서 나오면 불공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불공이 아니면 과세. 불공이 맞으면 뭐라고요?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엘칸토. 그 다음에 전자는 부예요. 왜 부냐면 이거 옛날 문제라 여가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나오기 전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여가 없어요. 다 부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매출처는 몇 번대 접대비라 그랬죠? 매출처. 네, 매출처는 8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 다음에 매입처는 몇 번대예요? 네, 5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런 거 잘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800번대 접대비.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그 불공은 합쳐야 돼요. 불공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합쳐야 돼요. 거기 보시면 370만원에 37만원 있어요. 다 더하면은 407만원 돼요. 얼마 된다고요? 407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예요? 407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 의뢰. 요것도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제작이 뭐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작 의뢰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외주 가공비.
외주라는 게 뭐죠? 우리 회사, 남의 회사? 남의 회사한테 맡기는 걸 외주 가공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게 외주 가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30번은 매입의 과세 예빈 부. 그 다음에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 얼마냐면 600. 그 다음에 우리 맡기면 끝이 아니죠. 돈 줄 때 모두 줘야 되죠? 세금도 줘야 돼요. 모두 줘야 돼요. 세금. 그래서 우리 매입할 때 세금을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거예요. 다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까지는 해야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겁니다. 원래 틀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좌예금. 얼마 드렸어요? 660. 그 다음에 31번. 저기 죄송한데 31번 문제를 좀 바꿀게요. 그리고 오늘은 32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뭐 바꿀 거냐면 거기 31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다가 영세율 붙여주세요. 네.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무슨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세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자, 로컬, LC, 구매 확인서. 나오면 영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건 매출의 영세. 그래서 뭐의 영세라고요? 매출의 영세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신, 전자는 부. 네, 다 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수출용 의류 제품으로 볼게요. 뭘로 볼 거라고요? 제품. 제품 팔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얼마치 팔았다? 네, 2천만. 그리고 돈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2천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풀 마지막 문제예요. 32번. 그리고 33번하고 34번은 내일 오셔서 풀 시간 아니다. 33번부터 숙제할게요. 죄송합니다. 33번부터 45번까지. 그리고 모르겠으면 비워갖고 오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하면 한 100번 정도 풀거든요. 그럼 100번 정도 풀면 그나마 좀 이해되는 게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마 해야 어느 정도 이해력이 좀 올라갈 겁니다. 3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우리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써요. 우리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왜냐면 우리 불공에 비품 있나요? 없나요? 불공에 비품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기.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뭐 사셨다고요? 네, 비품 사셨어요. 비품 샀으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비품. 그 다음에 비품을 얼마치 사셨죠? 네, 300만원어치 샀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3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현금으로 100만원. 나머지는 미지, 흑금 230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분계도 그렇고 입력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조금씩 늘어요. 그리고 입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도 하긴 하지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예, 여기에다가 아무 날짜 들어가서 그냥 쭉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입력하시다가 안 되시면 예, 이야기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십시오.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끝. 가실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1월 8일 날 못 나오게 1월 8일날 결석이시라고요, 하루? 네. 그날 이론 푸는 거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네. 시험 보시는 거 아, 시험은 뭐 그 이후에 보면 되죠. 네.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그 안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